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묶어가지고 패널들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그 통신사들의 직접적인 수익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패널들께서는 대체로 이상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음성통화 수익이 감소하면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LTE라든지 앞으로 망을 계속 그 통신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여력이 또 줄고 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거나 대가를 내지 않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특정 요금 이상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에 LTE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통화 품질이 무척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톡이 하루아침에 문자 메시지 수익을 다 날려버렸듯이 이런 그 MVYP라고 하는 게 LTE 시대에는 음성통화 수익 자체도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TE가 보편화되기 전에 이런 그 MVYP를 쓸 수 있는 요금의 수준을 더 높이겠다. 그래서 한 7만 원 수준의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직 뭐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통신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때 우리가 문자가 얼마나 망했느냐 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컨텐츠 서비스 업체,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포털들이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사업자들은 망에 올라서 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이런 앞서 우리가 1번 논의에서 살펴봤던 논리적이고 권리를 찾는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업이 벌어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통신사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망을 계속 고도화하고 투자해야 되는 사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나다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김기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한창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디를 생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트래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규제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죠. 트래픽은 동영상이든 뭐 이런 게 다 있고 근데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그냥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뭐 이런 건 규제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수용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통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KT가 무슨 삼성 TV인가 뭐 그거 못하게 하는 것도 KT 자기 콕 TV 하니까 꼭 경쟁 사업 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뭐 자기들도 뭐 무슨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폰 하는 그런 앱 이런 거 좀 장사하려고 하니까 그 경쟁 기본적으로 경쟁사하고 자기들이 진출한 그런 비슷한 소프트웨어나 그런 영역에는 딴 놈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거라서 그 막는 아이템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결정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신기술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그 가능성을
망사업자의 사업적 이해관계 구도 때문에 그냥 계속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이 이 네트워크, 아주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가 모두 누려야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인데 그거를 은하게 계속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일정 수준의 초과 이윤이 보장되어야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이 논리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경쟁을 확 제한해주고 왕창 이윤 가져가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할까? 전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게 막대한 지금 분명하게 자기들이 얼마 가져가는지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면 온갖 데 가서 뻘짓하다 그냥 다 날리고 그냥 그런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정말 피 튀기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에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원론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3번에 보면 과다 트래픽 유발 무임승차하면서 투자비 분담을 좀 해라. 트래픽 많이 불러일으키는 컨텐츠 제공자 당신들이 그 좀 분담해라 이런 요구인데요. 저는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 법률가들 중에 그거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 수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법률가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 주장인 것이 제가 이제 오픈웹이라고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해요. 가끔 가다가 좀 그 논란이 많은 글을 쓰면요. 오늘 제 영업 비밀을 하나 공개하면 하루에 막 10만 조회 이상 올라가는 그런 날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이통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날 저한테 막 너도 좀 이해해라 이런 통지서 날아올까봐 겁나더라고요. 제가 막 재밌는 글 써가지고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면 내가 막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세상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망이라는 거 까는데 돈 들어갔다. 저는 이해해요. 망 까는데 돈 들어갔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충당하고 해왔느냐. 가입자들한테 다 이미 돈 받았잖아요. 가입자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그거 했고 국제적으로도 트래픽이 한국망에서 뭐 일본망으로 가거나 미국망에서 한국망으로 오면 망 사업자들은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받아 챙겨놔놓고 나한테 없이 좋은 컨텐츠, 제가 오픈웹에 정리들이 그렇게 좋다 이 뜻이 아니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무료로 저는 하고 있는데 게다가 제가 이거 내가까지 저보고 내라? 김상찬 의원님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도 없고 경제적 분석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한조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쪽이나 이용자 측면에서도 실은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다행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책기관에서 그래도 하나의 데이터가 나온 거가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도 하나의 좋은 문구로서 제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말에 이제 조사가 돼서 올해 초에 이제 몇 달 전에 보고서가 발간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해도 허용하더라도 실제 매출 감소는 0.74%밖에 안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거꾸로 양 당사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소스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논의가 자꾸만 콘텐츠 사업자하고 망사업자 사이에 어떤 논리 싸움에 자꾸만 이제 내몰려다 보면 이용자라는 관점에서는 잘 모르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이용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다른 그런 차원에서 보려면 좀 쭉 빠져서 양 당사자들한테 할 소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 당사자도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 다 계약 당사자로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양쪽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 경제적 분석 같은 경우가 다행히 국제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뭐 거시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논의의 그 초점이 아까 망중유성 관점에서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의 관점에서만 자꾸만 공급망에서의 서로 요금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으로 조금 이제 뭐 4.0에서 논의되는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여기 나와 있는 또 우리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면서도 약간은 프로페셔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밸류 체인에서 본다면 이해 당사자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실은 과다 트래픽이 무임수장하는 말은 실은 지금 이제는 쓰지 않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첨언했습니다. 예, 김원천 위원님께서는 이 두 사업자 간의 다툼에 과도하게 매몰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국제연구원의 자료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이번 선거 문제에 대해서 SBS 김영학 차장님께 주셨는데 이제 이 전통적으로 이런 그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쪽도 뭐 방송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지 그 양질의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혀왔고 뭐 시청료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지금 이통사들도 사실은 그 비슷한 논리를 갖고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과다 트래픽 유발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서비스를 방송사가 또 하고 있죠. 그래서 MBC하고 SBS가 이제 공동으로 툭이라고 하는 동영상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400만 가까이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나도 폭증하여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2월 24일이나 12월 31일 이럴 때는 화질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로 돼서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계속 화질을 올리면 통신사가 돈을 주고 화질을 낮추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사실 돈 벌 방법을 못 찾아서 굉장히 헤매다가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요. 사실 한쪽 이야기를 따라가면 계속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현실을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망 고도화, 4G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망 고도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럼 망 고도화에서 뭘 하죠? 전화가 잘 들립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넷을 더 빨리 하고 사실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4G가 나오면서 동영상 서비스를 자기 것들은 전부 다 고화질을 올립니다. 저희에게 요구하는 콘텐츠들도 다 HD급으로 달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조사의 또 이해도 반영이 되어 있죠. 제조사들은 점점 더 하이엔드 기술을 다 구현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또 고도화되면서 그런 자기들끼리 어떤 진화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망이 고도화되고 고도화된 망에서 대용량 데이터들을 계속 요구해 가면서 남이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망의 고도화라는 것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경쟁 속에서 그렇게 쭉 산업 논리 속에서 흘러갔던 것이고 저희 같은 컨텐츠 사업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4G가 준비 안 되는데 4G형 콘텐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늘 현재
그 무선 네트워크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임승차 아니죠. 올해만 50억 냅니다. 저희 번 건 아주 시원찮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망 비용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일정 동시 접속자를 제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후불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한번 찍어지면 앞뒤에 안 봤어도 그 요금을 내거든요. 저희도 불안합니다. 많이 보실까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비용을 내고 그러면서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 고민을 하지, 상대방 네트워크에게 부활을 한번 걸어보자. 한번 전화도 안 되게 해보자. 이런 자세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없거든요. 자기 서비스도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미 비용을 내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그걸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그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HD 모바일 TV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관련돼서 다른 서비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3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대로 해석해보면 그렇게 또 납득할 만한 논리들은 아니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김영 소장님께서는 고화질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CJ 텔레비전 이영국 실장님께서 또 사업자 입장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뭐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VRP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승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전화 사업자를 아무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그쪽이 악인 것 같아 버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망중일성 논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유선과 무선 문제입니다. 유선 사업자와 유선 사업자의 망중일성이 저희는 같을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VoLTE, MVIP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안 생기는 첫 번째 안 생겼었으려면은 우리나라 와이브로 라이센스가 KT와 SKT한테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라이센스가 딴 사업자한테 갔었으면은 그쪽은 어떻게든 모바일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었었을 거고 절대로 3G랑 밸런스를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에 하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이라는 특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한정된 주파수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통한 인터넷 전송, 데이터 전송의 속도는 유선에 비해서 많이 느리고 기술적으로 돈이 많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바일 사업자들이 실수를 한 거는 스스로 그 벽을 허물었다는 거죠. 자기네 경쟁 상황 때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내놨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사업자가 경쟁 때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의 데이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어디선가 철저하게 수익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콘텐츠가 날아가는데 유선으로 볼 때는 얼마고 무선으로 볼 때는 얼마다라고 과금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백본에 IBC에 어떤 콘텐츠가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선은 자기네 네트워크 상의 한계가 있다면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받았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요금을 했어야 되고 그걸 바꿔서 이제 LTE에서는 다시 또 요금에 대해서 무제한 요금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이 무슨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 전에 정확한 종량제나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 요금이 얘기가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MVIP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도 영국 사례는 한 15파운드 내면은 MVIP 쓸 수 있다. 이제 데이터량과 무관하게요. 진입 비용을 받습니다. 사업자들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스카이프와 이 요금제는 번들될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어떤 진입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내고 나면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데이터 무제한에 대한 거에 대한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통사들의 수익 구조 악화 얘기를 하면서 이 주장님께서 이제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요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그 두 분 패널 말씀하신 다음에 한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사실 어떻게 새롭게 건드려야지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조금 뒤에 더 상론하기로 하고 전은기 이사님께 발언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용국 실장님 그 말씀에 상당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선에 비해서 무선의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협소하기 때문에 대역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입자당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당 매출액,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 가입자가 월 평균 지불하는 통신비에 해당합니다. 가입자당 매출액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냐면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3G의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키지 요금 상품, 소위 데이터 정액 요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2G에 비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다 증가했습니다. 이게 패키지 요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쓴 부분까지도 다 물기 때문에 네트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어림추산했을 때 20%에서 25% 정도는 요금 인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ARPU가 가입자당 매출액이 20%에서 20% 정도 이미 증가했습니다. 지금 2G의 가입자당 매출액이 정상적이냐?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일단 따지지 않고, 그것도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건 따지지 않고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ARPU가 20%에서 25% 정도 늘어났고, 작년 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LTE 요금을 인가할 때 또다시 LTE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 상품은 스마트폰, 3G 스마트폰 패키지 요금 상품에 비해서 다시 한 20%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TE로 가면은 ARPU는 20% 정도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입자당 매출액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월 평균 지불해야 되는 소비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끝없이 늘어날 수 있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업자의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건 매출액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매출액은 줄더라도 왜 매출액이 줄 수 있냐면 한계 비용이 낮아지고 추가 비용을 효과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출액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영업비용을 감소시키면 영업이익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구조를 보면 가입자당 매출액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업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가입자당 매출액이 아니라 가입자당 영업수익은 네트로 보는 영업수익은 약간씩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데 영업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가 우선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가입자당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계통신비에서 가계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매출이 명목 기준이 아니라 실질 기준, 인플레이율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볼 때 72%에서 73% 정도, 7.2%에서 7.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액이 약간 감소 추세로 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만 가입자당 매출액이 지금 그렇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2G폰의 경우에도 가입자당 매출액이 약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게에서 지불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입자당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것을 따지려면 원가도 따져봐야 되고 지금 시장의 경쟁 수준도 따져봐야 되고 얼마 정도가 독과점 요금 수준이 아닌 적정 요금 수준인지 적정 요금을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검토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에 관련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요청을 했을 때에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금 소송을 내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정한 가입자당 매출액의 수준을 논의하자면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공개하고 바람직한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순서에 없지만 전웅기 이사님의 말씀이 하도 명쾌하고 이게 딱 논리가 서서 여기에 대해서 통신사업자 쪽의 논리나 반박, 팩트를 좀 바로잡을 게 있다라는 순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 뭐 통신사업자 아니어도 좋으니까는 그 근처에 계신 분들도 좋으니까는 이게 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논리를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래서 좀 패널 섭외가 좀 공정하게 되지 못해서 좀 좋은 흥미를 좀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다 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으신 데가 NHN입니다. 한정호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할 말이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바일에서 야구 생중계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언론에서 통신사들이 압력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냐 그렇게 기사를 쓰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쓴 그 기사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통신사들 압력 때문에 아니고 통신사에서 이건 너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번 저희 들은 바는 있지만, 실제로 통신사의 압력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내린 건 아니고 서비스가 중간에 자꾸 끊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이버 야구 중계 서비스 너무 후지다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한 좀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이 중단했던 건데요. 그걸 최근에 저희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제 LTE에서 쓸 수 있게 했는데, 제가 통신사에 계신 분이 하신 말을 인용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걸 네이버가 야구 중계 서비스를 재개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1년 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 배경이 뭐냐면, LTE망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이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LTE 쓰면은 LTE로 바꾸시면 이게 좋아요 라고 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내놓을 만한 거리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구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야구 생중계를 LTE에서 마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8%. 그리고 특히 LTE에서는 이제 이따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제한 요금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그걸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평가해주고 활용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무임승차라는 말을 바라볼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통신사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이 세 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물려있는 것이 인터넷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비찬 교수님이 그 오픈웹에 쓰는 글을 사례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좋은 네트워크 깔아주고 그 네트워크에서 김비찬 교수께서 좋은 컨텐츠를 올리고 이용자들이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 사용료를 내게 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세 당사자가, 인터넷 경제 세 당사자가 상호 의존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인터넷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양자 관계만을 끊어가지고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만을 놓고 보면 통신사는 돈 엄청나게 들여서 망을 깔아놨는데 콘텐츠 사업자들이 돈 한 푼도 안 내고 자기들끼리만 돈 벌어간다. 그러니까 투자비를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콘텐츠 사업자는 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서비스 만들어서 김기찬 교수께서 통신사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고도 무료로 좋은 글 쓰는 거고,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또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면서 대신 그 이용 대가를 통신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일 방향으로 서로 그 돈이 흐르고 그렇게 해서 상호 의존하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사에서 무임승차를 주장한다면 저희도 다시 통신사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사 망만 깔아놓고 그게 아무런 컨텐츠도 없이 허허벌판으로 돼 있으면 누가 인터넷에 가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통신사에 대해서 무임승차 하지 말고 서비스 개발 대가 비용을 분담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에도 질문에도 있었지만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의 감소, 그게 사실인가? 그건 좀 약간 요모조모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그 SK텔레콤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1인당 매출이 줄었다, 제가 나오면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굉장히 여론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혹시 쓸 수 있을까 해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니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위에 우리 한번 보시고 그 옆에 도움이 일어서서 그러니까 위에는 통신 3사니까 음성 매출과 데이터 매출의 이제 R2, 그러니까 1인당 매출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려가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근데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R2를, 그러니까 1인당 매출을 뽑아보니까 그래프가 참 굉장히 갑자기 이뻐지죠. 그러니까 음성 쪽에서는 이제 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음성 데이터를 합산하면은 줄어드는 게 음성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 숫자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거나 또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통신사들한테 야속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기존의 음성 매출에만 너무 매달려서 통신사 이제 아까 좀 앞으로 말 안주하고 있다가 이 데이터 영역에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활용하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는데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김기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출을 음성에서 매출 얻어서 오래전부터 좀 혁신의 영역, 새로운 기술의 영역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했더라면 오히려 이 늘어나는 데이터 시장에서 그 통신사들이 더 이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을 오히려 이끌어가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들이 마케팅, 그러니까 3사 간의 이제 경쟁 구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3사가 작년, 재작년 유무선 망 설비 설비에 투자한 돈이 대략 합쳐보면 6조 한 4천억 가량 됩니다. 6조 몇천억 되는데 3사가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폰 팔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광고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마케팅 비용으로 쓴 돈이 6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설비에 투자한 예산하고 마케팅에 쓴 돈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으면 3사가 같이 우리 이러다가 서로 마케팅 경쟁하다가 공멸할 것 같아. 우리 이거 반띵하자. 반으로 줄이 물론 언론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네. 광고가 줄으면. 근데 어쨌든 마케팅 경쟁을 좀 줄이면은 투자 여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신사들의 자본 노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규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신규 설비의 어떤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조사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통계들이 다 그걸 뒷받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통계가 이제 시스코 자료인데 시스코 자료를 보더라도 기가 BPS당 그 단가는 매년 23%씩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번 자료를 보면 전송 비용은 매년 40%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 공개는 안 됐지만 그 방통위 주제로 망중리 포럼 진행하면서 금년 초에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은 그게 23%에서 30%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설비비는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그건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년 전에 저희가 컴퓨터 살 때 가격하고 지금 컴퓨터 살 때 가격하고 다르잖아요.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고 CPU 값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굉장히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술 혁신 때문에 장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게 트래픽의 증가세를 오히려 상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비 가격 하락률이 30% 정도가 되면 오히려 지금 수준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더라도 투자비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네트워크 과소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재미난 게 2G에서 3G로 넘어올 때 기간이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G에서 지금 이제 LTE 4G로 넘어가는데 불과 4년 만에 새로운 설비를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4년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3G를 뭐 차단하고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계속 LTE로 넘어가면 이제 3G는 점점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 스스로 수조 원을 들여서 투자했다는 와이브로 지금 완전히 뭐 천덕꾸러기 돼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총량적으로 보면은 네트워크 투자 자원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존의 설비를 잘 활용하고 좀 아껴 쓰고 하면은 훨씬 좋은 망 환경을 만들고 통신사들도 투자 여력 걱정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뭐 자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설비 쪽으로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여력 부재라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두 가지를 다뤘는데 이 패널들과 참관하시는 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지금 4시 2분입니다. 4시 12분에 다시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